네, 쉽지 않은 주식시장 오늘 밤도 얼마나 고생 많으셨나요? 오늘 밤도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모두 타파해드리기 위해서 주식공장 신나게 돌려보겠습니다. 오늘 밤 저희와 함께 하실 멘토님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 카이로스 멘토님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제나잉크와 함께 알아볼게요. 네, 여러분 3부 주식공장장 우리 카이로스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이 3부 시간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가능합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해당 QR코드 기본 카메라 키셔서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그 링크 따라 들어오시면 바로 카이로스 멘토님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카이로스 멘토님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정말 스윙을 단기 스윙 종목으로 확실하게 잘 잡아주시는 멘토님이시니까요. 지금 내 계좌에 아직 빨간불을 보지 못했다. 지금 내 계좌가 정체되어 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내일부터 수익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3부 주식공장장 카이로스 멘토님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진짜 반가운 거 맞으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네. 그럼 시청자분들께 반갑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부에서도 만나 뵙고 인사를 드렸었는데 이렇게 또 3부까지도 주식공장장 같이 진행할 수 있게 돼서 좀 영광입니다. 일단은 뭐 오늘 시장이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고 제 생각인데 앞으로도 좀 좋을 수 있는 좀 꽃길만 걸을 수 있는 시장이 펼쳐져 주지 않을까라는 좀 뭐랄까 바람과 기대가 있는데 그런 시장에서도 그런 시장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어떻게 또 대응을 하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대응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 아이디어를 또 많이 가져왔으니까 1시간 동안 시청해 주시면서 좀 집중해서 좋은 투자 아이디어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카이로스 멘토님이 또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잘 주시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제가 또 노란톡에서 그 소문을 들어보니까 네네. 시청자분들이 그렇게 카이로스 멘토님을 좋아하신대요. 네네. 여러분들도 카이로스 멘토님과 함께 안정적인 종목들 하지만 높은 수익률 지금 시장에서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모두도 핸드폰 기본 카메라 끼셔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신 후에 지금 바로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우리 카이로스 멘토님께 네네. 이 지금 시장 상황을 조금 어떻게 바라보는지 먼저 키워드를 좀 들어볼게요.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그냥 여전히 순항 중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전히 순항 중이라고 네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순항 중인지 조금 들어볼게요. 일단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이 뭐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걱정의 목소리가 너무나도 많았었잖아요. 맞아요. 뭐 국내뿐만 아니라 뭐 해외, 뭐 미국이나 중국 같은 이슈도 뭐 좋지만은 않았어요. 계속적으로 안 좋을 것이다, 안 좋을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우리 증시도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쵸.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그러한 그 불안 심리가 너무 팽배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다시 좀 올라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서서히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네.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뭐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외인하고 기관 쌍끌이로 매수해주는 그런 뭐 정말 기분 좋은 수급 상황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네. 그런 상황을 보여줬었고 원달러 환율도 약간은 뭐 좀 안정세를 좀 찾는 모양새를 좀 보여줬습니다. 글로벌 뭐 대외 악재라고 할 수 있는 재료들도 뭐 서서히 좀 힘을 잃어가고 있는 모양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이제 뭐 미국 뭐 중간 선거가 남아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정책 기조를 조금씩 바꾸고 있죠. 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풀려 나가는지를 좀 보고서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하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순항 중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전히 대내외 악재가 그대로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순항 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좀 기분 좋은 리뷰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네. 네, 그렇다면 우리 뭐 내일 중간 선거도 있고 이런 좀 악재라고 봐야 될지 좀 대내외 변수들이 있는데 이게 악재가 될지 기대감이 될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네. 우리 시장 내일 모레 좀 어떻게 변할까요? 계속 순항을 할까요? 일단은 뭐 저의 이제
예상이기도 하지만 네. 또 바람이기도 합니다만 여전히 좀 순항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뭐 중간 선거 결과에 따라 가지고 뭐 일단은 뭐 지금은 야당인 공화당이 좀 우세할 것이다라는 뭐 예측치가 있죠. 하지만 뭐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쵸.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 증시에 아주 큰 타격이 있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또 전문가들의 그 전망이거든요. 그런 점들을 좀 놓고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는 약간씩 좀 규제를 좀 완화하겠다라는 스탠스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 조금 좋을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순항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지속적으로 순항이 가능할 수 있는 환경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악재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좀 순항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좀 우리가 다음 이슈 넘어가기 전에 좀 네네. 이걸 여쭤보고 싶어요. 네네.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 2200선대에서 2300선대까지 올라왔단 말이죠. 네네. 이렇게 사실 우리가 올해 연초만 해도 뭐 3000선이었어요. 네네네. 이 코스피 지수를 좀 우리가 그냥 맘 편하게 나는 한 1년 정도 코스피 지수가 회복하길 기다리면서 좀 코스피 지수에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려면 우리 시청자분 좀 매수할 수 있을 만한 투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품이라던가 종목 뭐가 있을까요? 뭐 ETF 상품을 이제 접근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긴 한데 저는 그것보다 가격적인 라인을 제 나름대로 좀 잡아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네.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는 한 2,600선까지도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내려간다라고 하면 2,200선 안쪽에서 박스권을 좀 형성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나 이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네. 그리고 뭐 2차 전지 쪽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 관련해 가지고도 전체적으로 지금 뭐 시장이 좋아질 거다라는 예상치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뭐 물론 뭐 조금 더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시장을 좀 견인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네. 코스피 지수 자체가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좀 형성되고 있지 않나. 오히려 이제 중소형의 작은 종목들보다는 코스피에 이제 속해 있는 대형주들 대형주. 위주로 외인의 수급들이 좀 많이 몰려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좀 지속되고 있다 보니 뭐 일반 그 대형주에는 좀 관심이 없었던 투자자들의 수급까지도 다시 좀 들어오면서 우리 시장에 좀 선순환, 그러니까 좋은 좀 순환의 흐름이 좀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좀 주요한 섹터들, 반도체나 2차 전지 같은 주요한 섹터 내에서도 대형주 위주로 조금 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대형주 위주로 지금 수급이 많이 들어와 있고 뭐 시세도 잘 나와주고 네. 있으니까 그쪽에 1단계적으로 집중하기는 해야겠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내려옵니다. 결과적으로는 내려올 거니까 오히려 지금 집중해야 될 게 어떤 종목이나 뭐 그런 데 집중하는 것보다도요. 지금 뭐 아주 가깝게는 뭐 태조 이방원이라는 그런 이 시장을 주도했던 주도 섹터가 있었잖아요. 그렇듯이 지금 시장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섹터가 어떤 건지 어떤 산업군을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지에 오히려 더 포커스를 맞추고서 네. 그 안에 있는 좀 유망한 종목을 찾는데 좀 관심을 좀 더 두시면은 더 현명하고 좀 효율적인 매매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말씀드리고 감사합니다. 싶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우리가 오늘 시장도 되돌아봤지만 앞으로의 우리 시장 전남까지 철저하게 대응해 봤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장중에도 정확한 분석을 해주시는 카이로스 멘토님 노란톡방 안에 들어올 수 있는지와 함께 식률까지 제나이커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사실은 여러분들께 이렇게 오늘장 한 줄 평으로 얘기를 해드렸다시피 정말 집중해야 하는 테마들이 가득하거든요. 해당 테마들에 맞는 공략 방법이 각각 있겠죠. 그 공략 타점은 바로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개됩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키셔서 스캔하시면 링크 타고 오픈톡방 바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요. 빠르게 입장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카이로스 멘토님의 수익률 확인을 안 해볼 수가 없겠죠.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히림입니다. 히림 같은 경우 57% 굉장히 크게 상승했어요. 저희가 이 종목은 또 네옴시티 관련주로도 엮여 있고요. 이 히림 2부 때부터 우리 카이로스 멘토님이 어필을 굉장히 강하게 해주셨거든요. 이 히림 종목부터 어떤 방법으로 공략을 잡았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력 만점 히림. 네네. 우리 네. 카이로스 멘토님의 애정하는 효자템 네네. 어떻게 공략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뭐 히림이라는 종목은 앞서서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입니다.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이고 이 종목을 제가 뭐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가지고 있었냐 그런 거 아니거든요. 아니죠. 네, 네. 지금 뭐 일주일도 채 안 돼가지고 50% 넘는 수익률이 나왔는데 네.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굉장히 가격적으로 눌려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테마에 관해 가지고 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들이 많이 형성이 됐었어요. 제가 이제 특히나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주 구체적으로 매수가까지 좀 정해드리면서 해당 종목을 대응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기억이 있는데 사실 오래된 종목 뭐 한 달이건 두 달이건 혹은 그 이상 된 종목을 가지고도 내가 뭐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 그렇죠. 히림 같은 종목은 일주일도 채 안 됐습니다. 일주일도 채 안 됐는데 이렇게 시세가 뿜어져 나왔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저희가 노란 톡방을 통해서 해당 종목을 제공을 해드릴 때 가격적인 메리트에 대해서 제가 몇 번을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사실상 지금 시점에서 히림 들어가자라고 제가 얘기를 했을 때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부담스러울 거예요. 가격이 이미 50% 넘게나 네. 저점 대비 올라와 있는데 지금서 들어가자고 좀 걱정되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매수 타점을 잡아드렸던 시점으로 돌아가 본다라고 하면은 이미 가격적으로 많이 눌려 있었고 좋은 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네. 제가 말씀을 드린 종목이지만 이 종목을 매수하는 데 있어 가지고 시청자분들께서도 부담이 없다라는 거죠. 부담 없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 그러면서도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 트렌디한 종목들을 발굴해 오다 보니까 이 히림이라는 종목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네옴시티 관련해 가지고 그 관련된 관련주들 정말 많잖아요. 테마주들 많은데 제가 뭐 5개, 6개 되는 종목들 다 얘기하고서 어중뛰게 얘기하고서 히림 수익 봤다라고 네.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정확하게 그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 중에서 히림이라는 종목을 딱 하나 짚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다른 좀 솔직하고 정정당당하게 제가 노란 톡방을 통해 가지고 종목을 선정하고 아주 좀 접근하기 편하게 매수가까지 제공해 드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정말 우리 멘토님께서 종목을 선정하고 또 시청자분들께 가격을 정확하게 제시해 드리는 데 있어서 좀 삼박자가 맞는 그런 종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 방송이 나가고 나서 지금 일주일이 되지 않는 그 시간 동안 나왔던 급등 종목이라는 거, 여러분들도 제2의 히림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노란톡 들어오셔야 합니다. 정직하게 모든 종목, 정말 매수 방법, 매수 시기까지 공개를 하면서 이 종목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받아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지금 들어와 주시고요. 그렇다면 우리 지금 방송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 귀한 시간 잡내서 한 네네.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네. 우리가 이 네옴시티 관련해서 히림이 한 종목을 꼽아서 매수를 하셨는데 네네. 그렇다면 어떻게 그 많은 네옴시티 관련주에서 히림을 꼽았는지 좀 짧게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뭐 어떠한 그 일정한 테마가 뜬다라고 하면요. 일정한 테마가 뜬다라고 하면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좀 살펴보고 그 기업의 어떤 사업 활동을 하고 관련된 테마로 엮였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좀 일차적으로 좀 살펴보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히림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아주 그 모멘텀이 좋았어요. 가져갈 수 있는 모멘텀이 너무 좋다 보니까 수급적인 부분도 괜찮았고 가격적인 저점 구간에 있다 보니까 매수 타점을 잡아서 공포해드리기 아주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뭐 종목을 얘기하면서도 웃음이 절로 나오는 네네.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지금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벌써 저희가 방송이 3부예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야지 이 종목과 우리 수익률표에 있던 모든 종목까지 여러분들도 앞으로 차후에 향후에 계속해서 나의 포트에 이 종목들과 수익률들을 담아볼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핸드폰 키셔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들어오셔야지 카이로스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계속해서 제나잉커와 함께 카이로스 멘토님 수익률 함께 보시죠. 야, 일주일도 안 돼서 50%가 넘는 수익률이라니 정말 역사를 새로 쓰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덕산 네오룩스입니다. 덕산 네오룩스 31,000원에 매수 잡았고요. 22%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사실은 덕산 네오룩스도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던 종목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해당 종목 어떻게 짧은 기간 안에 20%가 넘는 수익률로 큰 수익을 안겨드렸는지 멘토님 통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그 덕산 네오룩스라는 종목은 아시겠지만 이제 아이폰 관련돼서 수혜를 받는 종목이었어요. 일단 뭐 아이폰 신제품이 나온다라는 이슈가 있다 보니까 제가 가져왔던 종목이고,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꼭 노란 톡방이 아니라 제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여기 그 방송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해드렸던 종목이거든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가 이제 아무래도 아이폰 관련된 그 뭐랄까요, 단기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들어간 종목이다 보니까 청산가 확실하게 제공해드리고 저희는 청산을 했던 종목입니다. 뭐 물론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좀 단기간에 수익을 내는 것을 좋아하는 종목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관점으로, 단기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있고, 조금은 좀 긴 관점으로 봐야 되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는 제가 매수 타점을 잡고,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여러 시청자분들께 이제 말씀을 해드릴 때 당시에 빠르게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그때 당시 수급도 굉장히 좋았었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져오는 종목들은 다 그래요. 가격적으로 부담이 없어요. 가격적인 부담이 없이 네. 좋은 수급을 가지고 단기간에 수익을 좀 낼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다 보니까 결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꼭 모든 종목들을 뭐 매일매일 아무리 시장이 안 좋아도 상한가 치는 종목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종목들 불나방처럼 쫓아가는 매매를 좀 지향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처럼 좀 안정적으로 네.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도 약간의 조정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뭐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도 바로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 청산가까지 가지는 않았어요. 약간의 눌림목 구간을 거치다가 약간의 조정을 받다가 결국은 목표 청산가까지 갔는데, 이런 종목들,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내가 매수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없는 거죠. 그렇게 부담이 없으면서도 이렇게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을 좀 저는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우리 카이로스 멘토님과 함께 해야지만, 물론 맞습니다. 뭐 어제 지난번 거래도 그렇죠, 오늘도 그렇죠. 상한가 치는 종목이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 상한가 종목들을 따라가고 싶어하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좀 보고만 있는 그런 이슈와 종목들을 계속 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카이로스 멘토님과 함께 이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률까지 가져가는 그 방법, 이 방법은요, 방송을 보셔도 되지만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도 여러분 다 받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아도 멘토님께서 다 도와주실 대로, 알려주시는 대로 하기만 하면, 따라하기만 하면 이 수익률 다 받아갈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가장 주요한 이슈를 고르고 골라서 우리 카이로스 멘토님이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제나 앵커와 함께 이 첫 번째 이슈 들어볼게요. 네, 오늘의 데일리 이슈 그 첫 번째 말씀드립니다. 중국 코로나가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이 기대감 속에 철강 관련주들이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철강 선물 가격의 반등에 인한 그런 상승세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철강주의 강세, 우리가 조금 챙겨봐야 하는 철강주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철강주들이 선물 가격이 강세를 나타나면서 반등이 나타났고, 이게 따지고 보면 중국 코로나가 조금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철강 관련 금속주 전체적으로 지금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포스코홀딩스 지금 8% 넘는 상승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현대, 제철 6% 넘는 상승, 그리고 고려제강, 원일특강까지 전부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더라도요, 정말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가 강하거든요. 동일철강, 삼연철강, 대한제강, 화인베스트, 경남스틸까지 우리가 전부 다 철강 관련주들의 흐름을 봤을 때 굉장히 훈풍이 불고 있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멘토님 통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멘토님이 오늘 이 철강주에 이 반등이 있었습니다. 네네.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뭐 중국에서 코로나 규제를 완화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 네. 뭐 제로 코로나라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봉쇄책을 강하게 좀 고집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다가 이제 좀 그 규제를 이제 할 완화하겠다라는 필요가 없죠. 네. 그렇죠,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 건데, 네. 일단은 뭐 간단하게 원리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봉쇄돼 있던 그 중국의 이제 노동 인력들이, 혹은 이제 좀 잠자고 있었던 산업들이 다시금 이제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한 이제 순서 절차를 밟겠다라는 걸로 해석을 해도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철강 관련돼 가지고 이슈가 좀 몰려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철강 쪽을 제가 가져왔는데 일단은 그 철강 산업에 대해서 좀 간단한 그 특징을 좀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네, 궁금하네요. 뭐 NFT라든가 뭐 메타버스나 로봇 같은 테마들이 시장에서 좀 떠오를 때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냄비가 식듯이 좀 금방 꺼지는 경향이 있어요. 철강이요? 아니요, 다른 제가 말씀드렸던 뭐 섹터들이요? NFT라든가 네. 좀 움직임이 좀 방향이 좀 작은 종목들, 네. 방향이 좀 작은 섹터는 그렇게 좀 냄비가 식듯이 빨리 식는 경향이 있는데 철강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뭐 반도체, 2차 전지 규모 자체가 좀 묵직한 산업들은 이렇게 시장에서 한번 떠오르면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가면은 상당히 길게 그 모멘텀이 이어가는 일단은 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떴던 철강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이 좋은지를 제가 또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너무 궁금하죠. 그렇죠. 제가 또 종목을 또 4가지를 가져왔는데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 무거운 종목 2가지, 가벼운 종목 2가지를 가져왔어요. 아니 너무 준비를 잘하셨다.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뭐 현대제철이라는 종목입니다. 현대제철이라는 종목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시죠? 없죠.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그렇죠, 다 이제. 알죠. 그렇죠. 이제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뭐 철강 관련돼 가지고는 거의 대장주다 할 수 있는 종목인데 네. 뭐 시총도 4조가 넘는 아주 큰 대형주입니다. 와. 대형주이고요. 이런 종목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철강 관련된 산업군 자체가 굉장히 시장의 그 투자자들의 관심 밖에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추세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점 대비 지금 50%나 지금 할인받아 있는 가격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어, 근데 이게 우리한테는 할인이지만 네. 기존에 물려 계신 분들에게는 많이 마음 아픈 소식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네. 사실은 이제 그 코스피 지수 자체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3,000선에서부터 지금까지 내려왔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주 자유로우신 분들은 없으실 것 없죠. 같기는 해요. 네. 하지만 이제 어쨌든 현대제철의 지금 이 차트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고점 대비해 가지고 50% 정도나 할인을 받아 있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있다라는 점을 먼저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요. 네, 가격 메리트. 그렇죠. 그리고 이제 외인의 수급이 보시면은 꾸준히 들어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외인의 수급이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쏠린다라고 했었는데 제철, 철강 관련해 가지고는 현대제철이 굉장히 그 외인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네. 일단은 가격적인 메리트를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외인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와 있고 그리고 제가 그 강조해 드렸던 철강 산업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 현대제철이라는 종목을 가져왔고요. 네. 제가 여기서 매수 타점까지 잡아드리고 싶지만 다른 그렇지만 종목들까지 다 말씀을 들어봐야 드리면서 되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을 드리면서 네. 사실은 구체적인 매매 타점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내일 내일 노란 톡방에서 네. 노란 톡방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가 싶습니다. 방송 룰상 여기서는 구체적인 가격 타점을 말씀드리게 제가 허용해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대제철 지금 봤을 때 여러분 아시죠? 다른 사람들이 다 물려있고 너무 힘들어할 때 우리 멘토님과 함께하면 그런 종목을 고르고 골라서 정말 최저가라고 하죠. 정말 50% 할인되어 있는 이 매수가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나는 수익이 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전략 궁금하신 분들, 현대제철 정확한 매수가 타점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QR코드 통해 들어오시면요. 내일 바로 알려드릴게요. 내일 바로 알려드리니까요. 현대제철 궁금해하지 마시고요. 바로 다음 종목 들어볼게요. 다음 종목은 동국제강이라는 종목이거든요. 아, 동국제강.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시세가 좀 나왔어요. 6% 정도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었는데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뭐 많이 올랐습니다. 3.8%나 올랐으니까 적게 오른 건 아니지만 현대제철 대비해서는 약간은 아직 시세가 좀 많이 나오지 않았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차트만 놓고 봤을 때 무슨 뭐 복사 붙여넣기 해놓은 것처럼 비슷해요. 네. 저점 눌림목 구간을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가져가고 있는데 외인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죠. 게다가 철강 산업에 들어가 있는 이 종목이고 현대제철보다야 시가총액이 좀 작지만 1조 원이 넘는 좀 우량한 기업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우량한 종목들, 좀 대형주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대형주 안에서도 뭐 시세가 좀 잘 나오는 종목들은 잘 나오고요. 제가 이제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도 그런 종목들로 아주 좀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수익을 내드렸던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억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계실 텐데 어쨌든 철강 쪽에서 좀 엉덩이 무겁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가격적인 메리트 가지고 있고 외인 수급도 다 들어와 주고 있는 현대제철하고 동국제강이라는 이 무거운 종목은 두 종목을 가져왔고요. 두 종목 다 제가 내일 제 노란 톡방 통해 가지고 매수가를 제공해 드릴 수도 있고요. 내일이요? 그렇죠. 정확히 내일.
일단은 뭐 시장 상황을 봐야겠지만 그쵸. 제 생각에서는 내일 내일 가능할 제공을 좀 것 해드릴 것 같다. 같습니다. 일단은 뭐 너무 기대가 동국제강이나 뭐 현대제철 음. 두 종목 중에서 괜찮은 종목을 제가 또 톡방 통해 가지고 노란 톡방 통해 가지고 안내해드리도록 감사합니다. 우리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 현대제철, 동국제강 두 가지 종목 모두 정확하게 내일 장을 보면서 시장에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타점 전략까지 노란톡 안에서 잡아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 들어오셔야 됩니다. 방송 시간 얼마 남지 않았고요. 3부입니다. QR코드 통해 들어오시고요. 그럼 계속 여쭤볼게요. 네네. 그러면 좀 가벼운 종목, 중소형주도 있다고 했는데 좀 들어보고 싶어요. 그렇죠. 이제 철강 쪽에서 음. 가벼운 종목도 제가 또 두 종목 가져왔습니다. 네. 일단은 뭐 취향에 맞춰가지고 음. 취향에 맞춰드리는 거이기도 하면서 또 제 취향인 종목들을 가져온 거의 거예요. 뭐 아이스크림 가게네요. 네.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네. 제 취향인 종목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대형주를 선호하느냐 혹은 중소형주를 선호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들어볼게요. 일단은 포스코 스틸리온이라는 종목이에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이름 그대로 포스코가 들어가다 보니까 포스코 계열사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텐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색깔을 입힌 철판을 좀 생산하고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단은 뭐 철강 산업 자체가 좋다라는 부분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어요. 중국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철강 쪽은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도 그러면은 기술적으로 그림을 보고 좀 설명을 드려본다라고 하면은 참 웃겨요. 제가 가져온 종목들이지만 똑같습니다. 보시면 똑같아요.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빠져 있고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50% 이상 할인되어 있는 금액이거든요. 고점이 이제 88,000원이다 보니까 고점 대비해가지고 뭐 거의 뭐 60%, 70% 할인이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면서 하단에 지금 저가 눌림목 구간을 굉장히 오래 가져갔어요. 이평선도 모여 있고 거기다 더해가지고 또 외인 수급이 아주 시원하게 들어가 있는 종목입니다. 네. 이런 종목들은 매수 타점만 잘 잡는다라고 하면은 조만간 가요. 조만간 가는데 모멘텀 좋죠. 네. 수급 좋죠. 저점 눌려 있죠. 네. 크게 갑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네네. 아까 우리 얘기할 때 우리 방송 초반에 네네. 지금 당분간은 모든 사람들의 수급이나 관심이 대형주 위주로 몰린다고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네네네. 근데 이 좀 철강 관련주는 네. 아무래도 좀 이미 이슈가 받고 있는 섹터다 보니까 네네. 좀 가벼운 주가 먼저 갈 거라고 생각하셔서 이 중소형주, 대형주 나눠서 가지고 오신 건지 좀 나눈 이유가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색깔들이 달라요. 네. 종목들이 가지고 있는 색깔들이 다르다 보니까 사실은 뭐 지금 대형주 위주로 외인의 수급이 들어와 주고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포스코 스틸리온이라는 종목을 가져왔는데 작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외인 수급이 이렇게까지 깔끔한 종목들이 지금 시장 없어. 상황에서 많이 없어요. 네. 많이 없다 보니까 제가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온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제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네. 공감을 하실 거예요. 가격적인 메리트가 이렇게 없으면은 아무리 방송에서 좋다 떠들어도 손 안 나갑니다. 네, 맞아요. 손이 안 나가요. 부담스러운데 그렇죠. 내가 무서운데 그렇죠, 그렇죠. 약간 이 절벽에 등 떠미는 느낌이 있는 차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지만 우리 카이로스 멘토님께서는 가격적인 부담까지 없게 이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라고 하죠. 이 최저점, 저점 매수의 달인이라고 제가 말씀해 주고 싶어요. 여러분, 같은 종목이고요. 아무리 좋은 섹터라도요. 두 사람이 매수했을 때 더 저점에서 매수한 사람과 타이밍이 좋지 않게 매수한 사람 중에서 당연히 저점에서 매수한 사람이 수익률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 나 혼자서 너무 힘들거든요. 이런 전략을 카이로스 멘토님과 함께 한다면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바로 QR코드 통해 들어오셔야지 가능하고요. 우리 마지막 종목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준비하셨죠? 네, 마지막으로 가져온 종목은 대동스틸이라는 종목이에요. 대동스틸이요? 네, 대동스틸이라는 네. 종목인데 뭐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들에서 시총이 가장 작습니다. 가장 작은 종목이긴 한데 뭐 차트적인 그림을 봤을 때는 뭐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내용은 대동소이하고 비슷한 차트 그림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그러면서도 수급 여건이 좋은 종목들만 제가 추려서 가져온 거예요. 네. 보시면은 뭐 고점 대비해서 50% 이상 가격적인 할인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동일하고요. 그리고 상당히 저점에서 눌림목 구간이 길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서 이렇게 작은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최근 5 영업일 동안 보시면은 외인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와 있어요. 물론 제가 그 저점에서 가격적인 메리트를 가진 종목들을 이렇게 권해드리는데 가격이 많이 빠졌다고 해서 무조건 오르느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빠졌던 가격에서 안 올라오는 종목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런 종목들을 개미들이 좋아하다 보니까 그렇죠. 접근할 때 좀 아주 작은 한두 끗 차인데도 맞아요. 그 포인트를 모르다 보니까 자꾸 주식 투자에 실패하시는 건데 제가 가져오는 이런 종목들 단순히 가격적인 메리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좋은 호재성 그 재료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네. 더해가지고 수급이 어떻게 받쳐지느냐 그런 부분까지 같이 다 분석해서 그렇죠. 가지고 온다. 그렇죠. 겸비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어려운 시장에서도 네. 내 포트는 빨간불을 띄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죠. 제가 지금 철강 쪽 섹터가 아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4가지나 되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어요. 맞아요. 이 안에서 내일장에서 또 시세를 봐야겠죠. 내일장의 흐름을 좀 보고서 괜찮다 하는 종목들 4가지 다 매수 타점 잡아드릴 수도 있고요. 이 안에서 뭐 큰 종목, 작은 종목 하나씩 드릴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노란 톡방에서 해당 종목들에 대한 그 공략가는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철강 이슈 관련해서 4가지 종목이 언급됐습니다. 현대제철, 포스코스틸리온, 동국제강, 대동스틸까지 총 4가지 어마어마한 종목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너무 좋습니다. 모든 종목들이 최소 고점 대비 50% 밀려있는 종목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이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안전 매매로 여러분들께 높은 수익 바로 내일부터도 접근할 수 있도록 시초가 대응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장중 대응을 할 수도 있는데요. 정확하게 전략 드립니다. 그렇다면요. 지금 들어오셔야 합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들어오셔야 한다는 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2번째 이슈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이슈인지 제나님과 함께 알아볼게요. 네, 오늘의 데일리 이슈 바로 2번째입니다. 2번째는요,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한 코로나 이슈인데요. 코로나 규제가 완화되면서 이 관련해서 운임 비용도 조금 반등 분석이 나타나면서 관련주들이 조금씩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운임 반등에 따른 수혜주 어떤 종목이 있는지 우리 멘토님 통해서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우리가 딱 생각나는 관련주들이 있죠. 바로 해운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운임 반등과 함께 해운주도 일제히 오늘도 빨간불을 켰습니다. HLM 역시 4% 넘는 상승률, 그리고 펜오션 오늘 12.47% 아주 놀라운 수익률로 상승 추세를 올라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한해운과 KS해운, 흥하해운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오늘 이 전반적인 해운 업종에서 상승 추세가 강하게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렇게 운임 반등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해운주가 있다라는 생각들은 모두들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관련돼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우리 멘토님 통해서 들어봐야겠죠? 한번 우리 카이로스 멘토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이 중국발 코로나 완화 기대감이 또 네네. 이제 운임 시장에도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네네. 한번 이 이슈 들어볼게요. 일단 뭐 앞서서 제가 이제 철강 쪽이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거하고 약간은 좀 이어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죠. 네. 중국 코로나 규제 완화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운임 가격이 배 운임 가격이 좀 올라갈 것이다라는 이슈로 인해 가지고 네. 해운 조선 업종이 좀 뜨고 있다라고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종목보다도 해운업, 조선업에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린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조선하면은 좀 떠오르는 게 있지 않아요? 최근에 조선하면요? 이 그 주식시장을 이끌어갔던 우리 네. 국내 증시를 이끌어갔던 5 키워드가 있잖아요. 태조 이방원. 그렇죠. 태조 네. 이방원에 들어가는 게 조선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태조 이방원 언제적 태조 이방원이냐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하실 맞아요. 수가 있는데 일단은 뭐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철강과 마찬가지로 잠깐 이렇게 반짝하고서 시장에서 좀 가라앉는 이슈가 아닙니다. 좀 묵직하게 한번 좀 추세를 잡으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산업군에 해당하는 게 조선해운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 일단 조선해운업 같은 경우는 슈퍼사이클에 좀 도래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슈퍼사이클. 슈퍼사이클이요? 슈퍼사이클이다라고 하면은 네. 과거에 우리가 그 차화정 시대라는 얘기를 좀 기억하시는 분들이 네, 있으실 차화정. 거예요. 자동차, 뭐 화학, 정유죠. 그게 이제 지금까지도 지금 뭐 거의 뭐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차화정을 기억하는 이유는 그 당시는 자동차, 화학, 정유가 슈퍼사이클을 탔기 때문에 그 상승분이 우리 시장을 견인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투자자들의 그 뇌리에 좀 강하게 박혔다 보니까 차화정이라는 그 단어가 네. 그 주도 섹터가 지금까지도 좀 뜨거운 거거든요.
조선해운업이 지금 그런 시점에 와 있다라고 제가 분명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조선해운업에 있는 모든 종목들이 무조건 다 올라갈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렇죠. 우리가 같은 섹터 안에서도 종목 선별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아주 그걸 중요하죠. 바로 카이레스 멘토님이 가능하고 QR코드 통해 들어오셔야죠. 그렇죠.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네.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네. 같은데 제가 방송 그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섹터에 주목을 해야 될지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1차적으로는 좀 보자고 했어요. 주식시장을. 네. 1차적으로는 내가 어떤 섹터, 어떤 산업군에 집중해야 될지를 먼저 좀 파악을 하시고요. 그러고 나서 그 안에 있는 유망한 종목들을 좀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어쨌든 제가 해운업, 조선업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HMM이라는 종목을 좀 봐볼게요. HMM. HMM 그렇죠. 보겠습니다. 네, 해당 종목 같은 경우가 이제 뭐 벌크선이라고 하죠. 좀 큰 배들, 뭐 LNG선이라든가 뭐 LPG선이라든가 뭐 원유선이라든가 네. 그런 큰 배들을 좀 이제 만들고 그렇죠. 멀리 가서 무거운 거 싣고 오는 아이들. 그렇죠, 그렇죠. 네. 뭐 벌크선을 좀 이제 운영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해운 업종 자체가 좋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운임 상승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런 큰 배들을 운영하는 네. 기업들이 조금 더 이제 혜택을 본다라는 말씀도 먼저 드리고요. 음. HMM의 이제 차트를 봤을 때 주봉상 그러니까 추세 차트로 봤을 때는 지금 고점이 5만 원이고 지금 19,700원입니다. 현재가가. 어머, 굉장히 많이 지금 그렇죠. 저점이네요. 그렇죠. 가격적으로 지금 뭐 60%, 70% 가까운 그 할인을 받아준 상태다라고 네.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시점에서 지금 보시면은 또 하단에 저점 눌림목 구간이 굉장히 길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점 눌림목 구간이 굉장히 길었다는 거. 그리고 수급 보세요. 외인 수급. 아, 이런 걸 또 좋아하시는구나. 그렇죠. 외인 네. 저점 눌림목 구간에 지금 고점 대비 뭐 60%, 70% 할인되어 있는 가격에서 이평선 다 모여 있거든요. 네. 이평선 다 모여 있고 저점 눌림목 구간 형성하면서 외인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모멘텀 안에서 이 시세가 폭발하기 시작하면은 네. 어마무시하게 시세가 터져 나올 수 있는 그쵸. 그런 그림을 그려주고 있고 그런 산업군에 속해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강조해서 그쵸. 드리고 네. 싶습니다. 정말 우리 멘토님께서는요, 종목을 그냥 갖고 오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서 감탄밖에 안 나옵니다. 어떻게 이런 종목을 정확하게 찾아오시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이런 종목, 제가 볼 때는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인데요. 여러분의 계좌에, 여러분의 차트에, 여러분의 포트에 이런 종목 담고 싶으시면요.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요.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지금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이슈 한 가지 종목 더 있다고 하는데 좀 들어볼게요. 그렇죠. 또 대한해운이라는 종목인데 네. 해당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뭐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HMM이랑 뭐 이하 동문인 기업 활동을 좀 영위하는 기업이 대한해운이긴 한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기업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좀 건너뛰고 차트적인 부분을 좀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추세 차트로 봤을 때 아주 또 비슷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3,990원, 지금은 2,060원입니다. 대략 한 50% 정도 가격적인 그 할인을 좀 받아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점에서 굉장히 눌려 있다. 저점에서 굉장히 눌려 있다. 그러면서 외인 수급이 아주 기가 막히게 들어오고 있다. 외인 수급이 기가 막히게 들어오고 있다. 근데 이제 대한해운이라는 종목하고 HMM이라는 종목에 좀 큰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 대한해운이라는 종목은 시총이 좀 작습니다. HMM은 시총이 커요. 여기서도 앞서서 말씀드렸던 철강하고 비슷합니다. 조금 더 묵직하게 갈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조금은 상대적으로 가볍게 갈 수 있는 종목 두 가지를 네. 제가 가져왔고요. 두 가지 종목 모두 다 내일장에서 제가 물론 장의 흐름을 봐야겠죠. 그쵸. 장의 흐름을 봐야겠지만 두 종목 모두 제가 매수 타점을 내일 드릴 수도 있고 혹은 뭐 돌아오는 뭐 금요일 내로 네. 금요일 내로 제가 알려주겠다. 매수 타점을 드릴 수도 있고 하지만 네. 어쨌든 간에 대한해운이라는 종목하고 HMM이라는 종목 시장 흐름에 맞춰 가지고 매수 타점을 좀 제공해 드리겠다. 그리고 네. 올라갈 수 있는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한해운과 HMM까지 우리 받아봤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종목들 가격 전략은요, 내일부터 쭉 노란톡에서 공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셔야겠죠? 그럼 우리 다음 이슈 넘어가기 전에 이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네. 우리가 지금 봤던 대한해운과 HMM 둘 다 좀 해운주거든요. 그렇죠.
조선주는 조금 별로라서 안 가지고 오신 건지 우리가 조선주를 좀 언급하긴 했는데 왜 조선주는 안 껴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오늘 제가 이슈로 가져온 것 자체가 네. 운임 상승 관련해 가지고 가져왔다 보니까 근데 네. 조선업도 저희가 이제 기억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저희 노란톡방 통해 가지고 그쵸. 말씀을 드리고 결과를 많이 좋은 결과 만들어냈던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조선업도 진 게 아니에요. 조선업이나 뭐 마찬가지로 슈퍼사이클에 들어가 있는 거다 보니까 네. 그 안에서 좋은 종목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가져온 거지. 어쨌든 이 조선업도 슈퍼사이클에 함께 들어가 있지만 오늘 이슈 또 지금 주목받고 있는 시장의 중심이 운임에 초점 맞춰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두 가지 종목 모두 해운 관련 종목이고요. 여러분 모두 정확한 타점과 전략 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 가보시죠. 세 번째 이슈 제나인과 함께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세 번째 이슈입니다. 오는 현지 시간 8일에 미국의 중간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미국의 중간 선거에서 우리 공화당이 만약 승리하게 된다면 가상자산 시장에서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아무래도 중간 선거 결과에 따라서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좀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종목들은 우리 멘토님 통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 이 중간 선거 결과가 위험 자산에 긍정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게 뭐 비트코인 관련주도 있을 텐데 왜인지 조금 궁금하네요. 일단 뭐 예상치입니다만 중간 선거가 이제 야당이 네. 이제 공화당이 좀 우세할 것이다라는 그 예상치가 많습니다.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뭐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쪽에 아무래도 그 정치적인 포커스가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러한 그 전망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제가 가져온 그 테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그럼 같아요. 이 테마는 네네. 너무 뜨끈뜨끈하고 네. 바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시청자분들이 정말 오늘 들어올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면요. 접근도 못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지금 바로 QR코드 통해 들어온 다음에 그리고 설명 들어도 늦지 않습니다.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가상자산 관련된 쪽인데 일단은 뭐 가상자산 관련된 쪽 자체가 지금 어떻죠? 비트코인도 가격이 다 떨어져가지고 맞아요. 힘들어요. 뭐 50%도 하락해 있고요. 많이 하락해 있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이제 산업군에 대해서 먼저 또 음. 앞서서와 이제 동일하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네. 일단은 뭐 지금 뭐 사실은 모든 자산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그쵸. 다운그레이드 되고 있는 네.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내년에는 다시 가상자산이 떠오를 것이다. 뭐 코인이 떠오를 것이다. 그러한 전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상당히 많고 뭐 투자은행의 리포트에도 그런 게 나오고 하고 있다 보니까 그쪽에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는 없어요. 상황이긴 합니다. 네. 네. 게다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중간 선거 결과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좀 크게 변폭이 나올 수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림은 아니긴 해요. 아주 좋아하는 그림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폭발력 있는 이슈에 대해서는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과 같이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그쵸. 싶어가지고 가져온 거고요. 가장 궁금해하는 이슈다 보니까요. 네. 그렇죠. 이제 여기서 이제 종목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본다라고 하면은 비덴트라는 종목이 있어요. 아, 비덴트가 그 뭐 가상화폐,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건가요? 일단은 비덴트라는 종목 자체가 방송용 모니터 관련된 사업을 하는 회사거든요. 네, 모니터. 원래 네. 주 사업은 그건데 그렇죠. 그 가상화폐 이제 거래소라고 하는 빗썸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들어봤죠. 빗썸을 이제 최초에 이제 만들고 그리고 이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획하고 거기에 굉장히 좀 초반부터 좀 지분이 있었던 회사이고요. 네. 빗썸의 이제 최대 주주로 들어가 있는 게 비덴트라는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 업과는 좀 달리 비트코인이라든가 뭐 가상자산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은 좀 강하게 튀어오르는 종목이고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오늘 장에서도 12%나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이제 12%나 좀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 추세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가격이 정말 우스울 정도죠. 37,700원까지 올라갔던 고점이 네. 37,700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인데 지금은 4,000원이에요. 아. 거의 뭐 90% 가까이 가격이 빠졌고 거의 뭐 지금 주가가 비트코인 주가 하락하는 것처럼 그렇죠, 빠졌네요. 그렇죠. 네. 그렇고 이제 뭐 수급 상황도 썩 좋지 않아서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썩 좋아하는 그림은 아니긴 해요. 그렇긴 하지만 지금 이 이슈에 따라 가지고
정말 그 큰 슈팅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네. 큰 슈팅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음. 우리가 좀 관심 종목으로 편입해둘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쵸. 이제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지금 아까도 이제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네. 중간 선거 결과 나오고 나서 아마 시세가 굉장히 크게 나올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노란 톡방 통해 가지고 제가 좀 발빠르게 대응을 해줄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비덴트 한번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이런 위험 자산, 가상 자산 하면 또 우리가 생각나는 게 게임주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 두 번째 종목은 가지고 오신 게 게임주랑은 좀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네네. 게임주를 안 가지고 온 이유가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게임주도 이제 뭐 재밌는 이슈에 따라 가지고 음. 시세 변동이 굉장히 크기는 합니다만 네. 크기는 합니다만 뭐 오늘 제가 가져온 이슈에서 중간 선거와 그리고 이제 가상자산이라는 이 키워드에 맞춰서는 제가 가져온 종목들 뭐 비덴트라든가 네. 지금 설명드릴 인바이오젠 같은 종목이 더 더 주목을 해봐야 될 적절하다 그렇죠. 더 라고 주목해봐야 될 말씀하셨어. 종목이다 해가지고 가져왔고요. 종목 얘기 나온 김에 이제 인바이오젠이라는 종목은 신발을 만들고요. 신발을 만들고 우리 이제 음식점 요즘 가면은 뭐 무인으로 주문을 받는 그런 뭐 키오스크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곳이에요. 또 네. 듣자마자 좀 아리송하죠. 네. 뭐 가상자산이라든가 무슨 뭐 관련이 있는지 그렇죠. 근데 이제 궁금합니다. 이 네. 인바이오젠이 비덴트를 계열사로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린 계열사군요. 비덴트라는 네, 종목을 시간 관계상 네네. 여기까지만 딱 들을게요. 네네네. 비덴트를 계열사로 가지고 있는 인바이오젠까지 여러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사실 언급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시 들어보자면 현대제철, 포스코 스틸리온, 동국제강, 대동스틸 네 가지 종목 모두 다 노란톡 안에서 내일부터 정확하게 가격 전략 매수 타점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요. 여기에 끝이 아닙니다. 대한해운과 HMM, 이 해운 운임 관련 주도 지금 들어오시면 바로 이번 주에 공략 가능하게 제시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슈 뭐죠? 바로 내일부터 있을 중간 선거죠. 여기와 관련된 종목 비덴트와 인바이오젠까지 방금 설명 들어봤고요. 전략도 모두 다 노란톡에 오면 들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지금 핸드폰 켜셔서요.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지금 바로 들어올 수 있고요. 내가 많은 것들을 하지 않고 노력을 하지 않아도 모든 전략까지 들어볼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시청자분들이 가장 기대하시는 히든 종목 시간입니다. 이때는 특히나 어떤 종목인지 매수 타점 타이밍 정확하게 노란톡 안에서만 제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대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히든 종목 어떤 섹터 가지고 오셨는지 섹터 한번 들어볼게요. 금융업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뭐요? 금융? 네, 금융. 금융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금리 인상 시기 때문에 그렇죠. 많이 주목이 되었는데 네네. 그러면 금융 중에서도 뭐 대부업 채권 추심이 있고요. 아니면 뭐 제1금융권이 있을 거고요. 뭐 이사 뭐 저축은행 관련 금융업이 있을 텐데 어떤 금융업인지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좀 해줘 보세요. 종합투자금융 이제 금융지주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요. 아, 금융지주업이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시는데 일단은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뭐 당장 내일 사가지고 일주일 뒤에 시세 차익을 노려보자 그렇게 이제 스윙 종목으로 가져온 종목은 아니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엉덩이 무겁게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도 좋겠다.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거 있죠. 내가 내 포트에 담을 때 있어서 매수할 때 있어가지고 부담이 없겠다라는 종목을 좀 가져온 거고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일단은 뭐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고 수급적인 여건도 아주 좋습니다. 제가 이제 뭐 차트랑 준비해 온 게 있는데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뭐 시간 관계상 빠르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네. 하면은 저점 부근에서 외인 수급 계속적으로 몰려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만간 이제 12월이고 추워지니까 배당 관련된 이슈도 빼놓을 수가 없죠. 금융업이 특히나 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시점이 지금 연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데 배당 수익률도 11%가 넘게 지급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뭐랄까요? 연말에 배당까지 챙겨볼 수 그렇죠. 있는 연말에 그런 배당까지 종목인 챙겨볼 거죠. 수 있다 보니까 네. 굉장히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그 무기들이 많이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히든 종목이다 보니까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그쵸.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여러분 메리트가 어마어마한 종목입니다. 이 종목 자체의 상승률도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 금융업이고 지주사고 투자 관련 회사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연말 배당금까지 뭐 10% 가까이 어마어마하게 누릴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종목 자체 상승률 더해서 배당금까지 모두 받고 싶은 이 히든 종목 어떤 종목인지 전략, 타이밍, 매매 타점 궁금하신 분들 바로 카이로스 멘토님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이 한 30초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종료가 되는데요. 지금 바로 계속 들어와 주시고요. 저희는 3부 주식공장장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물러가지만 계속해서 코인 방송 남아있고요. 지금도 아직은 QR코드 통해 오픈토방 열려 있으니까요. 계속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